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은 모든 것을 하얀 침묵으로 덮습니다. 엘리나 세르게예브나 30을 앞둔 러시아 문학교사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오랜 전통과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교육 현장에서 그녀는 갑갑함을 느낍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는데 아이들은 여전히 수십 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배우고 있죠. 엘리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한글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할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은 중학교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이 칠판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엘리나 세르게예브나는 천천히 책을 덮으며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오늘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실 안은 고요했고 몇몇 학생들의 눈에서는 문학에 대한 열정이 엿보였어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이 소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정신, 우리의 영혼에 대한 깊은 탐구였죠. 엘리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렬했어요. 교실 뒤편에서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세르게예브나 선생님, 이런 오래된 책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데요. 엘리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질문은 최근 그녀가 고민하던 바로 그 지점을 찔렀어요.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전통적인 가치와 변화하는 세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요.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온 엘리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동료 교사 나탈리아가 다가왔죠. 오늘도 힘들었나 보네요. 요즘 학생들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단지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교육 방식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엘리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통은 지켜져야 해요. 특히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는요. 엘리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었고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죠.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학생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엘리나는 서점에 들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 문화 섹션을 발견했습니다. 한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러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죠. 엘리나는 호기심에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한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엘리나는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집에서 펼쳐 들었습니다.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아파트의 작은 서재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기 시작했죠.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철학적 배경, 문자로서의 효율성에 관한 내용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한 문자가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질 수 있다니. 엘리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특히 한글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에 감탄했습니다. 교사로서 그녀는 이런 직관적인 학습 방식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죠. 다음 날 엘리나는 인터넷에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았어요.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자막과 함께 한국어의 리듬과 억양을 느껴보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몇몇 단어들이 러시아어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후 엘리나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혹시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있나요? 예상보다 많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15명 중 10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죠. 한 여학생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K-팝을 너무 좋아해요.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노래를 매일 들어요. 정말 놀랍네요. 엘리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2명의 학생이 조금 안다고 대답했어요. 그중 한 학생인 안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가 있어서 조금 배우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고 배우기 쉬워요. 엘리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수업 마지막에 짧게 한글에 대해 소개했고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죠. 특히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철학적 의미가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한글을 배워봐야겠어. 그녀는 온라인 강좌를 신청하고
매일 저녁 1시간씩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인 구조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한 달 후 엘리나는 기본적인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엘리나. 그녀는 작은 노트에 한글로 적은 자신의 이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그녀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소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러시아의 전통적인 교육체계 속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특히 지금처럼 서방과의 관계가 긴장된 시기에 외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그녀는 알 수 없었어요. 엘리나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바로 한글을 가르치기보다는 방과 후 특별 활동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녀는 학교 게시판에 세계 문자 탐험 한글 배우기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을까 걱정했지만 이틀 만에 20명의 학생들이 신청서를 제출했죠.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엘리나는 첫 수업을 준비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교실은 수요일 오후 15명의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5명은 공간 부족으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불리는 한글에 대해 배울 거예요. 엘리나가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죠. 한글은 15세기에 세종대왕이라는 한국의 위대한 왕에 의해 창제되었어요. 그가 한글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바실리. 엘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시에는 어려운 한자만 사용해서 일반 백성들은 글을 배우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엘리나는 칠판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적었습니다. 이 글자들은 우리가 말할 때 입이나 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죠.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따라 적었어요. 특히 안나는 이미 조금 알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14살 소녀 카티아는 놀라운 속도로 한글을 익혀나갔어요. 선생님, 제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나요? 카티아가 물었습니다. 여기 봐요. 엘리나는 카티아를 한글로 적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카티아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따라 썼어요. 와,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음 수업을 기대하며 즐겁게 헤어졌죠. 엘리나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이런 활동이 학교의 다른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안했습니다. 그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교장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세르게 예브나, 당신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소식을 들었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봐요. 서방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때에 이런 외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오. 엘리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이 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단지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글은 그저 문자일 뿐이에요. 정치적인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학부모들 중에는 벌써 불만을 표하는 이들이 있소. 엘리나는 교장실을 나오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고 다른 이들은 노골적인 비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녀가 교무실에 들어서자 대화가 갑자기 멈추었어요. 모두가 그녀의 외국 문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죠. 엘리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러시아어 선생님인 올가 페트로브나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올가는 50대 중반의 베테랑 교사로 학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빈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니? 우리 아이들에게 러시아 문학과 역사를 더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봐. 서방의 제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엘리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올가 페트로브나, 저는 러시아 문학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칠 것이에요. 하지만 세계는 넓고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래? 올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여기 러시아에 있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엘리나는 말을 이으려다 멈췄어요. 이런 대화는 결코 끝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죠. 그날 오후 한글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석한 학생 수가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어요. 엘리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수업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을 테니까요. 오늘은 줄어든 인원이네요. 엘리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배울 거예요. 남아있는 학생들은 더욱 열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카티아와 안나는 놀라운 진전을 보였어요. 그들은 이미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카티아의 어머니 나탈리아 미하일로브나가 교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엄격했어요. 세르게 예브나 선생님, 우리 딸이 집에서 계속 이 이상한 글자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엘리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어요. 미하일로브나님, 들어오시겠어요? 한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둘은 교실에 앉았고 엘리나는 한글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왜 그녀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어요.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나탈리아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카티아가 요즘 학교에 오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전에는 없던 일이죠. 엘리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더 큰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그녀의 비정규 활동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죠. 아침 일찍 엘리나는 교육청 조사관 드미트리 이바노비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서류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세르게 예브나 선생님, 귀하의 수업 활동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까? 엘리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공식적인 수업은 아닙니다. 방과 후 특별활동으로 학생들의 문화적 시야를 넓히기 위한 것이었죠. 현 정치적 상황에서 이런 활동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드미트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엘리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울 것인지 아니면 타협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바노비치님, 저는 정치와 문화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일 뿐 그 자체로는 어떤 정치적 의미도 없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한글로 작성된 학생들의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우리 학생 카티아가 쓴 시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사랑을 한글로 표현했어요. 다른 문자를 배운다고 해서 애국심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드미트리는 무언가를 필기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 살짝 변화가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까? 네, 엘리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조사는 그렇게 끝났지만 결과는 일주일 후에 알려질 예정이었어요. 그동안 엘리나는 한글 수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정규 러시아 문학 수업 시간에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투르게네프가 프랑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의 작품은 러시아와 서유럽 문화의 교차점에 서 있어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죠. 엘리나는 수업 중에 말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드미트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놀랍게도 그는 한글 수업을 계속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 러시아 문화와 병행하여 가르치고 모든 교재는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죠. 엘리나는 기뻤습니다. 이것은 작은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글과 러시아어의 비교 연구, 양국 문학의 공통점 탐구 등 더 풍부한 교육 내용을 준비했어요. 다시 시작된 한글 수업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반 학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놀라운 것은 일부 학부모들도 수업에 참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계속 한글에 대해 이야기해서 저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세계가 너무 빠르게 변하니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엘리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단지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엘리나의 한글 교실은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역 언론사 기자와 함께 교육부 관계자가 수업을 참관하러 온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엘리나는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죠. 오늘은 한글로 러시아시를 표현해 볼 거예요. 엘리나가 칠판에 푸시킨의 시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를 한글로 옮기면 어떤 느낌일까요?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작업에 몰두했어요. 특히 카티아는 이제 한글을 꽤 유창하게 다룰 수 있었고 다른 학생들도 놀라운 진전을 보였습니다. 참관자들은 조용히 교실 뒤에 앉아 메모를 하며 때로는 서로 속삭이기도 했죠. 수업이 끝난 후 교육부 관계자 이리나 블라디미로브나가 엘리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상적인 수업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와 열정이 놀랍네요. 기자 올렉은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세르게 예브나 선생님, 왜 하필 한글을 선택하셨나요? 현재 러시아의 상황에서 동양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우리가 세계와의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요. 한글은 매우 독특하고 과학적인 문자이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요. 우리는 러시아의 위대한 문화적 유산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다음날 지역 신문에 실렸고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학교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학교 교사들이 한글 교육 방법에 관심을 보였고 더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등록시키고 싶어 했죠. 교장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엘리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세르게 예브나, 당신의 프로그램이 큰 관심을 끌고 있소.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왔어요. 이제 당신의 수업을 위한 정식 교실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엘리나는 감격했지만 이것이 쉽게 얻은 성공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고 일부 보수층에서는 외국 문화의 침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후 학부모 회의에서 안나의 아버지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가 발언했어요. 그는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제 딸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학업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집중하고 더 호기심이 많아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회의실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이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사고방식과 학습 방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엘리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도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가을이 시작되면서 엘리나의 한글 교실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교육계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일주일에 3번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다른 학교의 교사들도 가끔 참관을 오곤 했죠. 엘리나는 이제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교육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글로 러시아 전래동화를 번역해 볼 거예요. 엘리나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의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작업에 몰입했어요. 그들은 이제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고 점점 더 복잡한 표현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러시아어 능력도 함께 향상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선생님, 한글을 배우면서 러시아어의 구조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카티아가 말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통해 우리 언어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엘리나가 기대했던 바로 그 효과였어요. 그녀는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두 문화의 대화라는 제목의 이 전시회는 학교 도서관에서 개최되었고 많은 관심을 끌었죠. 전시회 개막일 엘리나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부관이 직접 방문한 것이었어요.
세르게 예브나 선생님, 귀하의 혁신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관심을 보이셨어요. 엘리나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한글 교육의 철학과 방법론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는 거예요. 특히 한글은 그 창제 원리와 구조가 매우 과학적이어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부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관님께서 러시아 전역의 학교들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 중이십니다. 세르게 예브나 선생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말은 엘리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실험이 국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어요. 그날 밤 엘리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가능성과 의문으로 가득했어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러시아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다음 날 그녀는 동료 교사 나탈리아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한글 수업을 반대했던 나탈리아조차 이제는 지지자가 되어 있었어요. 엘리나, 당신이 옳았어요. 나탈리아가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학생들의 변화를 보니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감을 찾는 모습이 놀랍습니다. 엘리나는 미소 지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교육부의 제안을 수락하고 언어와 문화를 통한 러시아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글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자 체계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엘리나의 교실은 이제 실험실이 되었고 그녀의 방법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국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와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반대 세력도 존재했죠.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가운데 엘리나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국 교육 컨퍼런스를 위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문화 간 교육 한글을 통한 러시아 교육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그녀는 1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받아들여질까? 엘리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많은 것이 달려 있었죠. 그녀의 프로그램이 국가적 인정을 받으면 러시아 전역의 학교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모스크바행 기차 안에서 그녀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의 어려움,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대, 그리고 점차 인정받기 시작한 과정까지. 모든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길이 옳다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컨퍼런스장은 전국에서 모인 교육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나의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단상에 올랐어요. 존경하는 교육자 여러분,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언어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접근법이죠. 그녀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그것이 학생들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문화적 이해의 확장에 대해 설명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학습 부진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러시아어 학습에서도 향상된 성과를 보인 사례들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장내는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맨 앞줄에서 한 노학자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니콜라이 페트로비치, 러시아 교육학의 원로였어요. 곧 다른 사람들도 그를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질의응답 시간,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질문은 모스크바 중앙교육위원회의 안드레이 이바노비치로부터 왔어요. 세르게 예브나 선생님, 귀하의 접근법은 분명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에서 서방과 대치하고 있는 시점에 외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나는 직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바노비치님, 저는 정치와 교육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은 한국의 것이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그 과학적 원리와 교육적 가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한 러시아 시민으로 성장한다는 점이죠. 지식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엘리나는 교육부 장관과의 비공개 회의에 초대받았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프로그램이 문화 간 교육혁신 시범 사업으로 승인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의 10개 학교에서 시작하여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습니다. 봄이 왔을 때 엘리나의 교실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는 엘리나의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고 한국 정부가 교육자료와 교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어요. 세르게 예브나 선생님, 당신의 노력은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다리를 놓는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그해 가을 엘리나의 첫 학생이었던 카티아는 한국 교환 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3개월간 공부할 기회를 얻었죠. 출발 전 카티아는 엘리나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나는 눈물을 참으며 카티아를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교육의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제 러시아 교육의 새로운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네요. 엘리나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변화를 믿는 모든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러시아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었죠.